네, 주간식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먼저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 개선 예상 종목이 나와 있고, 네, 보시면 가장 위에 이마트가 자리한데요. 3개월 동안 실적 추정치 가장 많이 뛴 종목이 이마트입니다. 최근에 구조조정도 실시를 했고요. 대량 구매로 현재 비용 절감까지 진행이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흑자 전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무려 162%나 상승이 된 모습이고요. 업종으로 봤을 때는 조선주가 굉장히 많이 자리합니다. 탑10 중에서 하나오션, HC현대중공업을 비롯해 4개 종목이나 자리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업황을 봤을 때 조정 시에는 무조건 담아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반대로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종목과 업종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SK이노베이션이 자리하고요. 가장 많이 자리한 건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런데 요즘 2차 전지를 보면 연기금이 대거 매수를 하고 있죠. 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는 아니고요. 저가 매수나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성 요인이 더욱더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나온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될까요? 정확한 문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나와 있네요. 2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을 해야 할 섹터를 그리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그림 그리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두 분 이미 준비가 되셨네요. 그럼 두 분의 첫 번째 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주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서 주목을 해야 할 섹터를 골라달라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두 분께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주셨는데 일단은 송율 매니저는 삼성의 로고를 딱 그려주셨습니다. 삼성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수리 대표님은 쌀을 하나 그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좀 시각이 나올지 궁금한데 이수리 대표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게 또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 얘기입니까? 네, 이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게 반도체를 좀 그리려고 했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이제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이제 우리 증시가 3,500, 3,600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반도체가 안 가고서는 거기까지 도달하기는 좀 무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점, 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강하게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또 2분기 실적 시즌인데 그만큼 이제 실적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약간의 우려감은 조금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보게 되면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아직 미공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실적이 이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하회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좀 잘 버텨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상당히 좀 미미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적자에 대한 어떤 원인들을 조금 보게 되면은 파운드리 쪽은 여전히 좀 좋지 않지만은 여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중국 규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 쪽의 HBM 쪽이 이제 조금 수출이 막혔던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무역 갈등이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가 되면은 삼성 역시도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2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한 9조 원대, 많게는 그 이상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막상 폐를 열었을 때 실적이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추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한미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미반도체 역시도 2분기 영업이익 최소 이제 2배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AI 기업들도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 등등 뭐 말할 것도 없이 실적 너무 좋게 나오고 있고 TSMC라든지 이런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이제 공급량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번 2분기에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비디아 말씀을 살짝 해줬는데 또 전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죠. 4조 달러를 돌파한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23년 6월에 1조 달러, 그리고 작년 3월에
4월에 2조 달러, 작년 6월에 3조 달러, 그리고 단 1년 만에 또 4조 달러. 최근에 얼마나 이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싶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연관된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항상 열흘마다 수출 데이터도 발표가 되고 나는데 이제 내일도 7월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겠죠. 반도체 부분 주목이 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 30만 원 재돌파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2주 뒤에 실적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다면 우리 송률 매니저의 보드에는 삼성전자 로고가 그려져 있었어요. 큰일 났죠. 저도 이제 반도체인데 사실 그냥 그릴 게 없어서 삼성 그렸고요. 여러분들 반도체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옆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선반영된 기업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비교적 덜 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상승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도 좋다라고 저번 주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51%가량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51%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저번 주에도 강조를 드렸었고요.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반도체 좋은 상승 보였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전망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았다. 지금 질문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호실적이 전망되는 업종을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반도체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끝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이즈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매물 소화하고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로고가 그려졌는데 삼성에 대한 얘기가 비중이 너무 적어서 네. 아마 기대하셨던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추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앞서서 이슬이 대표님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크게 안 빠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6만 원을 지켜내고 있는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데 6만 원이 이제 바닥권으로 좀 자리를 잡는 모양새입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월 7, 8, 9 증시 저점일 때 이때 당시 54,000, 53,000원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같은 경우는 61,000원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4월 저점부터 최근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올랐죠. 코스닥이 30% 정도 올랐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끽해봐야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빅테크 AI 붐이 불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낸드라든가 혹은 DRAM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수혜가 하나도 못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뭐 HBM 퀄테스트도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는 가셔야 될 내용이 없고 차세대 반도체 쪽으로도 뭔가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시그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증시 영향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을 적긴 했는데 삼성 얘기를 못 드렸는데 조금 더 마음고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잔인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럴 거면은 왜 삼성을 그려주셨나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예. 잘못했습니다. 삼성 신제품 나왔잖아요. 네. 핸드폰. 뭐 주가 영향 없겠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온디바이스 AI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테마가 너무 많죠. 그 중심에 삼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이제 세부 카테고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 나올 때까지 여쭤봤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률 매니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